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MP, 현대의 첨단 무기 중 하나로 화약을 터뜨리는 재래식 폭탄이 아닌 전자기 펄스를 이용한 모든 전자기기를 망가뜨리는 오늘날 막강한 게임 체인저 무기입니다. 특히 반도체 직접회로 기술의 발달로 첨단 무기에 탑재되는 전자기기들은 갈수록 소형화되고 있어 전자기 펄스 공격은 더욱 큰 파괴력을 지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EMP의 위력은 영화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EMP탄을 통해 상대국의 레이더망이나 전자회로를 가진 모든 장비와 무기를 단번에 마비시키곤 하죠.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주인공이 기기군단을 한꺼번에 물리치는 방법으로 이 EMP 무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도 사이언스 베슬의 EMP 공격은 프로토스의 막강한 보호막을 단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등장하죠. 국제사회가 전자기 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이 1962년 7월에 태평양 상공 400km에서 1.4메가톤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실험을 강행하면서부터였습니다. 폭발 원점에서 1450km나 떨어진 하와이에서는 핵실험으로 생성된 전자기파로 인해 가로등 전원이 차단되고 다수의 도난경보 장치들이 오작동하게 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당시 폭발로 저궤도 위성은 거의 3분의 1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EMP탄두를 탑재한 ICBM을 발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상공이나 한국의 서울 상공에서 폭발시키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도시 기능 대부분이 마비되고 공격을 받은 모든 전자장비를 폐기하고 새로 교체해야 하므로 그 사이 수개월 동안 정보를 기반으로 한 한미 양국의 모든 경제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물론 평양은 잿더미로 변하겠지만요. 실제로 북한은 EMP탄의 개발과 함께 실전 배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전자기 펄스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부라며 EMP 공격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중성자탄, 핵 EMP탄을 실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 4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장기간 중단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완공되었으며 갱도 입구에 건물 2채가 새로 건설된 것이 포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 전자기 펄스 위원장인 윌리엄 그레이엄과 EMP 태스크포스 사무총장인 피터 프라이는 7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EMP 공격은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죠. 최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7차 핵실험 이후 서방 제재를 타파하려는 계획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또한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전술핵 운용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군사 현대화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7차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주한미군 사령관 폴러 캐머런은 핵무기를 운용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만약에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만약 대남 공격을 가행하게 된다면 EMP 공격으로 도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하는 데 EMP 공격은 가장 효율적인 타격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미 항공우주국 소속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콧 켈리 씨가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한반도의 대조적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한국 전역은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북한은 평양에 작은 불빛만 보일 뿐 거의 국토 전체가 암흑천지였습니다. 즉 북한은 EMP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전기 전자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은 반면 한국은 전국 어디든 한 곳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국가기능 마비 사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니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EMP를 쓰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EMP를 통해 점령지의 오염 최소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침하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서해 오도나 수도권을 기습 점거한 뒤 시민들을 인질로 삼고 미군 철수 및 정전협정을 벌이는 제한전쟁 방안일 것입니다. 이때 전술핵으로 직접 지상을 타격하면 낙진 등에 따른 방사성 물질 오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북한군 스스로도 해당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어 인지를 삼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면전 상황이 아닌 제한전쟁이나 국지전에서는 북한이 ICBM을 고고도 이상 상공에서 터뜨려 EMP 공격을 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상의 낙진 오염은 최소화하면서도 한미 재래식 군사 전력을 마비시키는 방법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죠. 세 번째는 핵보복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 본토가 공격받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확장 억지 안보 공약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핵무기 등을 동원한 적의 대량 살상 무기 공격에 대응하는 이른바 해구산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굳이 해구산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한국에 핵을 쏘는 막장짓을 벌인다면 국제사회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이는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지게 되는 자폭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이 아닌 EMP를 통해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은 재래식 전력만으로만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에 국내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EMP가 매우 치명적인 무기인 만큼 병기로서의 EMP가 발전하는 것에 수반하여 그에 대항해 EMP 방어 기술도 발전하면서 창과 방패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EMP 방어 능력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MP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바로 서지 보호기 SPD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지 보호기는 전압 서지나 과전압으로부터 전자기기를 보호하는 장치로 전자회로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고전압, 낙뢰, 전력 네트워크 문제, 전압 변동 문제를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서지 보호기는 전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이를 감지하고 전기 회로로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여 전자기기를 보호하는 장치이죠. 이 서지 보호기의 핵심 기술이 바리스터 제조 기술인데 한국전기연구원은 바리스터의 핵심 숫자인 MOV의 원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한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 과정도 끝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소자는 고출력 전자기 펄스로부터 핵심 시설물을 보호하는 장비인 HPEMP 보호기 핵심 숫자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MOV 숫자는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기존에는 에너지 내량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HPEMP 또는 핵 EMP 공격에 대응하지 못했는데 이번 개발을 통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정수기 필터가 깨끗한 물만 거르는 것처럼 정상적인 전기는 통과시키고 EMP와 같은 위협이 되는 전기는 걸러내는 원리입니다. 특히 우리가 갖게 된 이 기술은 해외 선도기업과의 동일 면적 바리스터 대비 전류 밀도 2배, 에너지 내량 16배 이상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용량의 바리스터 기술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성능을 입증받아 이미 유럽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죠. 또한 한국은 지난 4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와 함께 EMP탄의 개발이 곧 완료가 임박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당시에는 초고성능, 초고출력 무기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전자기 펄스탄 EMP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1990년대 말부터 비핵 EMP 무기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09년에는 100m 이내 범위에 대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첫 개발 완료하였고 2018년에는 반경 1km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탄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반경 5km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출력의 EMP탄의 품질 인증 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연구진들이 피땀 눈물을 흘리며 자주국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북한과 대치하면서 한국이 얻은 교훈은 평화는 말이 아닌 힘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전 세계 사람들 역시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빼앗겼던 불행한 역사를 교훈 삼아 평화협정과 각서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무장을 해지하지 않고 자강과 동맹 확보에 적극 나섰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 우리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더 자주국방을 강화하여 또한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들 강력한 첨단 무기들을 개발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무기가 결코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 오늘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산마루의 저 구름 내 맘속에 머문 그때 언제 여기까지 나온 건지 더는 숨길 수 없